그 네. 요즘 아무래도 또 교육 문제가 지금 사회 전반에 어떤 불안을 또 더 정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지금 교육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대통령이 조국 사태로 일어난 가장 근원적인 그 이유를 이제 교육 문제의 어떤 제도에서 찾는 것 같아요. 일단 조국 장관에 반대하는 학생들, 청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어떤 교육의 불공정 외침을 교육 제도에서 찾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잘 바꿔보겠다는 의미로 이제 수능 확대를 지시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더 많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진단이 어떻습니까? 네. 이 진단이 맞는 건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교육 제도의 문제로 보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제가 이제 교육 장관을 할 때도 교육 네, 제도를 많이 이제 변화를 시켰고요. 네, 문제는 그 교육 제도에 이제 그 걸맞게 교사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지 못했기 네, 때문이거든요. 네, 예컨대 학종 뭐 이제 네, 학생 부종합 전형 처음에 네, 이제 입학 사정관에 네, 시작해서 쭉 네, 발전을 네, 되고 있습니다만 제도는 뭐 있죠. 네, 제도는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그 학종에서 이제 뭐 조국 장관 사태를 비롯해서 이제 뭐 많은 이제 불공정 이슈들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저도 책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도만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맞춰 가지고 이제 그런 관행들이나 또 서로 간의 신뢰라든가 또 교수나 또 학부모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네. 부분에서 이제 그 좀 많이 더 초점을 맞춰야지 이걸 좀 해보고 아닌 것 같으니까 저도, 제도를 또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 자주 바뀌게 되고 제도를 바꿀 때는 뭐 제가 장관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네, 이것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어떤 정착이 사건, 되려면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이제 하나씩 해소해 나가면서 이제 정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도를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거기에 나오는 부작용들은 항상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네, 특히 네, 제도 초기에는 더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제도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거기에 따른 정책을 이제 또 고안해서 실시하고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너무 다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결국은 이제 공약을 약간 이제 바꾸는 그런 게 되어서 또 이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쪽에서도 일단 네네. 반대의 목소리가 좀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이제 일간지 어떤 언론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이 들어와서 이제 공약을 했던 거와 이제 완전히 반대로 가는 한 공약을 뒤집는 네네. 정책이 한 10개나 넘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교육에서는 사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파퓰리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너무 이제 인기나 뭐 국민들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사실 그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굉장히 이제 멀리 보고 중장기대책으로 예, 해야 사실 되는데.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래서 또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교육 음,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 당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생도 네네. 있고 학부모도 맞아요. 있고 다 너무 관심들이 많은 네네. 상황인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이제 또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떻게 학생들이 잘 배우느냐 또 뒤처진 아이들을 끌어올려 주느냐 하는 거기에 항상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많은 세계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거는 교육 정책이 항상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이게 자꾸 지나치게 바뀌는 것보다는 어, 학생들의 배움과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집요하게 여기에 집중을 해서 계속 네. 그걸 변화를 일관성 일관성 있게 있게. 추진하지 않으면 이제 이게 교육이라는 게 정책이 바뀌기 시작하면 현장은 실제로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네. 또 바뀌겠지 뭐 이거 뭐 네. 또 지나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거의 뭐 유치원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하다가 바꿨고,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뭐 특성화고 현장 실습제도 폐지, 뭐 이런 것들인데, 네네. 실제로 이런 영어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은 현실을 잘 모르고 그 공약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 그래서 저는 뭐 이 정권마다 새로운 공약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네,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1995년에 이제 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만든 큰 이제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각 정부가 좀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한국의 그런 이제 또 전통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마다 새로운 걸 자꾸 갖고 나오는 시기 돼서 어 저도 물론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다 같이 좀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자사고나 이제 외고 문제도 일단 이제 뭐 그 이 정부에서 어쨌든 폐지하겠다는 뭐 이렇게 좀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좀 네네. 변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2025년까지는 완전히 폐지하도록 법률적으로 어쨌든 완전히 명문화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네. 같거든요. 사실 이제 그 입시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능만으로 하는 입시는 너무 아이들한테 이제 암기만 하게 하고 아이들 한 점 올리기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뭐, 그 당시 학교 폭력 문제 같은 것도 사실, 이 수능만으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국민적인 공감대를 가지는데 네. 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우리나라 교실이 너무 황폐해지고 하니까 폭력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 교실에서 이 학력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이제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서로 협력할 줄 알고 또 상대편의 의견을 존중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역량들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좋은 평가 방식이 이제 입학사정관이고 이제 그게 이제 학종으로 이제 발전이 됐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큰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부분에서 이 제도에 못 따라갔던 거는 교사분들이 사실은 이그 학종에서 보고자 하는 역량들을 평가할 수 있는 수업 방식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가장 좋은 수업 방식은 프로젝트 학습이거든요. 네. 프로젝트 학습을 시켜보면 아이들이 협력을 얼마나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질문을 잘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수업을 통해서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학종에서 선생님들의 그런 평가가 굉장히 정확해지거든요. 네. 근데 수업 방식이 바뀌지 않고 그냥 이제 학종 제도가 됐으니까 선생님들한테 그냥 뭐 아이들 그 평가를 하라고 하면 그게 이제 뭐 학생들이 볼 때도 그렇고 학부모가 볼 때도 그렇고 뭐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고 또 뭐 이제 그 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평가 요소로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네네. 그래서 학종의 핵심은 사실은 교사들이 학교 수업에서 얼마나 이런 이제 어, 그 협력 역량이라든가 뭐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하느냐, 그 학교 내에서의 평가가 어떻게 그렇게 잘 발전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예, 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학종의 문제가 불거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학종의 문제도 입시 제도의 문제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네. 수업을 어떻게 잘하느냐의 문제로 크게 보다 집중을 더 해야 되는 근본적인 겁니다. 거라는 근본적인, 거죠. 계속, 그래서 근본에 집중해서 계속 한 방향으로 집요하게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갈 때는 아무런 그 논란이 없거든요, 사실은. 네. 뭐 좌우로 나눠서 싸울 일도 없고, 뭐 수능 학종으로 나눠서 싸울 일도 없습니다. 교실에서 학력도 중요하지만 역량이 중요하다는 거는 다 그거는 합의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수능도 지금 너무 시험 문제가 이렇게 아이들의, 어려웠다가 예. 쉬웠다가 그리고 이게 뭐 이제 소위 이제 주관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네. 좀 아이들의 이 소위 뭐 오지선다 이렇게 뭐 찍기형이 아니고 또 암기형이 아니고 또 주입식이 아니고 생각하는 역량을 이 소위 이제 교과별로도 키워야 되니까 그런 걸 평가하는 걸로 이제 계속 수능도 이제 바뀌어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추진하면서 핵심은 항상 교실에다 둬야 되거든요. 네. 근데 교실 얘기를 하지 않고 제도 얘기만 자꾸 하면은 네. 교실이 못 따라가서 그러면 학종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 학종보다는 수능을 더 키우겠다 이렇게 하면은 교실의 변화에 어떻게 보면 변화 계기가 또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또 다시 교실에서는 암기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고 물어보면 네. 또 다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네. 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도의 문제와 교실에서 직접 일어나는 문제를 항상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보다 중요한 초점은 항상 교실에 둬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제 수능으로 가면 암기식 교육이 다시 되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논의 자체가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교실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암기 교육이 너무 지나치고 역량으로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럼 수업 방식을 바꿔야 되잖아요. 프로젝트 네네. 학습을 얼마나 더 많이 해야 할 되고 건지. 또 이제 그런 역량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게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조국 사태에 따른 학종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문제를 제도의 변화 문제로 그냥 해서 싸우게 할 게 아니고 예.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이 교실의 근본, 문제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민의 논의가 초점이 맞춰지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이제 이 제도에 대한 끝없는 이제 이 갈등만 유발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거의 이제 그 자사고 문제나 네네네. 이게 외고 문제, 요걸 조금 더 짚어보면 어쨌든 네. 수월성 교육이 우리나라에 꼭 우리나라를 끌고 간 얼마 정도의 어쨌든 수월성 교육이 필요한 거 맞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은 이제 네. 수월성 교육이나 뭐 평등 교육이나 네. 다 이제는 사실 과거의 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이제 맞춤형 맞춤 교육으로 교육을 되면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틀린데 한 명 한 명을 다 맞춰줄 수 있으면 그러면 뭐 수월성 교육, 평등 교육 이렇게 나눠서 싸울 일이 그럼 아니거든요. 지금도 이제 자사고 폐지나 네. 외고 폐지 이것도 문제가 안 되겠네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는 자사고든 뭐 외고든 간에 이런 학교들이 이제 유지돼야 되는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필요성은 이런 변화를 앞서서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를 처음에 이제 저희가 디자인할 때도 이런 학교들이 과거식의 명문 학교로 그냥 갈 것이 아니고 네. 새로운 명문 그러니까 새로운 수업 방식을 받아들이고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자사고가 의미가 있는 거지 과거식의 그냥 잘하는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엘리트 교육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소위 수월성 교육하는 거는. 그래서 그거는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이 틀립니다,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미래를 보면은 결국은 이 수월성 교육이냐 평등 교육이냐 하는 지금 아까 학종이냐 뭐 그 수능이냐를 네. 가지고 대립하는 게 의미가 없듯이 이 평등 교육이냐 수월성 교육 가지고 대립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것이 교실을 보면 되거든요. 네. 교실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 재밌게 이제 본인의 이제 수준에 딱 맞고 또 본인이 원하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아이들을 엘리트 교육을 해야 되냐 뭐 아니면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똑같은 내용을 해야 되냐 똑같은 내용을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다 맞춤형으로 달라져야 되는 거고 엘리트 교육이라는 것도 이제는 맞춤형으로 하면서 가장 사실 우리가 정부 정책의 주안을 둬야 될 거는 못한 아이들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예를 든 이제 알렉스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베트남에 지금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베트남에서 들은 얘기는 일단 한 두세 주 만에 다 끝낸 애들이 생기는 거죠. 잘하는 애들인 거죠. 그 애들한테는 이제 그 애들을 데리고 15주 동안 그냥 이거 천천히 문제 풀으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 다 풀었으니까 너희들 조금 더 창의적이고 정말 너희들이 좋아하는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하게 해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 더 중요한 거는 속도가 느린 아이들을 포기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이 이제 다 천천히 따라오지만 얘네들한테도 동기를 부여해서 이제 천천히 가지만 재밌게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교육의 큰 변화를 생각을 해야지
엘리트 교육이냐, 평등 교육이냐,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을 때는 한 아니라고 교실 생각합니다. 안에서도 그렇게 가능하다면 한 교실 또는 안에서, 한국 안에서 그렇죠. 예. 굉장히 참 바람직한 네, 그런 거죠. 것 예, 같은데요. 예, 예. 근데 그런 걸 보면 교육이 가장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정책을 네, 네. 해야 되는 곳인데 지금 우리가 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다는 느낌이 들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 장관 교육부의 무용론 뭐 이런 것도 넣을 법하거든요. 네, 네, 네. 교육부가 이제 역할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죠. 교육부가 굉장히 오히려 더 갈등을 야기하는 듯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로서도 뭐 교육부의 뭐 차관 장관을 지내서 네네네. 뭐 국민께 송구합니다. 근데 그 교육부가 이제 기능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고등교육 쪽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역할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학에서 다 하고. 예, 대학이 워낙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에 굉장히 그 독립적인 역할을 하고 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돼야지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대학에 간섭하는 거는 사실은 가능하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금도 보면 이제 정부가 이제 재정 지원을 가지고 대학에 이렇게 네, 이제 네. 영향을 미치는 거지 네. 직접적인 규제를 하는 거는 많이 없어졌는데요. 네. 재정 지원하는 방식도 사실은 훨씬 더 이제 그 대학의 자유를 존중하는 쪽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새로운 변화 지금 뭐 수업 방식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하이터치 하이텍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 지금은 그런 변화를 정부가 지시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시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네. 소위 이제 탑다운의 변화보다는 이제 소위 이제 이 상향식이죠. 네. 밑에서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려면 결국은 선생님들이 다 이제 이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장관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선생님들한테 뭐 제가 했던 전객적 중에 뭐 현장에 뿌리를 내린 것도 있지만 또 선생님들이 이제 반대하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제가 제가 농담이지만 장관이 시키면 다 하기 싫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걸로 가고 싶어져. 예, 예. 그래서 그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교육부는 이제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소위 이제 이코시스템이라고 하죠. 네, 네. 그 이코시스템을 이제 생태계를 잘 만들어 주는데 주력을 해야 되니까 역할이 완전히 사실 바뀌는 거죠. 지금은 여전히 이제 공문을 내리거든요. 네. 공문을 한번 내려서 현장이 안 따라오면 공문을 한 번 더 내리거든요. 네. 될 때까지 내리는데 사실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안 바뀌고 그냥 어떨 때는 뭐 됐다고 보고만 하는 거죠. 사실 나와서 보면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제가 가장 굉장히 놀랐던 게 제가 이제 아이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네. 직장을 다니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한 20년 전이긴 합니다만 네. 그때만 해도 중학교 아이 학교를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 게 네. 아이 학생 지도 방법이 제가 중학교 때 받았던 방법이랑 똑같더라고요. 네, 아이들 네, 네. 학생 지도 방법이. 네, 그래서 네, 놀랐거든요. 네. 지금도 크게 달라졌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 사실 제가 베트남에서 알렉스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글로벌하게는 마켓에서 가장 이제 평가가 좋은 이제 알고리즘에서 그걸 이제 베트남 학교에 시행을 이제 7학년입니다. 거기 그리고 이제 거기도 포린 랭귀지 스쿨이니까 이제 우리처럼 외고처럼 아주 이제 우수한 네. 선생님들이 계신데 부터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 이제 중학교 1학년 거를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제 풀게 했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먼저 그걸 알렉스도 풀어봐야지 네. 그걸 가르칠 거잖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50% 정도밖에 못 푸셨어요. 예. 아니 그래서 이게 베트남은 워낙 학력이 높은 나라고 사실 베트남의 피사 수학 성적은 미국보다 높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 7, 80년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굉장히 열심히들 공부하고 하는 오토바이에 앉아서 수학 문제를 예. 풀거든요, 아이들이. 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열정이 있고 교육의 그 가치를 두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예. 좀 그래서 사실 그런 성장 과정을 겪고 있는 거군요. 네,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베트남에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한국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거기 이제 왜 50%의 가장 우수한 교사들이 못 푸느냐를 따져보니까 알렉스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 교육 과정은 이제 미국이나 이제 이제 서구의 수학 풀이 교육 과정입니다. 네, 네. 거기 푸는 방법하고
지금 베트남의 교사분들이 푸는 방법하고 많이 틀린 거죠. 예. 문제는 답은 빨리 내는데 예. 그걸로 알렉스랑 이렇게 풀면 알렉스가 다 틀렸다고 나오는 거죠. 예, 음. 그만큼 이제 그 선진국의 수학 푸는 방식은 이미 다 달라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사분들도 알렉스를 풀게 하면 못 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네.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식이 안 바뀐 거죠. 네, 네. 아이들은 바뀌고 아이들한테 요구되는 역량도 단순히 문제풀이가 아니고 창의적이고 수학만 해도 수학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수학을 응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답만 내는 방식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진정한 우리 교육의 문제지 그거를 놔두고 입시만 아무리 바꿔봐야 사실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자사고냐 뭐 특목고냐 이것도 사실 지금은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은 정말 이 선생님들의 가르침 또 아이들의 배움이 과연 글로벌 수준에 맞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느냐 하는 것을 정말 잘 점검을 해가지고 큰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변화를 지역 차원에서 또 학교 차원에서 상향식으로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그 교육수장이 정말 중요할 텐데 네네. 어떤 마인드,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네, 경험을 네.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말 현장을 더 잘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더 미래지향적이라 해야 되고 이런 이제 테크놀로지의 변화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주목되는 그 케이스가 인도네시아가 교육장관을 네. 거기에 있는 유니콘 기업이죠. 그 네. 디지털 기업의 성공한 CEO를 교육부 장관으로 모셨거든요. 네. 물론 뭐 CEO가 교육부 장관이 꼭 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육에서 지금 아시아에서는 가장 지금 앞서가고 있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역대 교육부 장관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 경제학자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교육부 장관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로 치면 기재부 장관님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부총리가 되신 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유능한 관료가 교육부 장관을 거치거든요. 그리고 또 경제부 장관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교육부는 그냥 교육만 교육의 전문가가 꼭 반드시 교육부 장관이라 된다기보다는 큰 미래에 대한 비전도 있어야 되고 또 국가 전체에서 그 교육이 핵심 어젠다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감도 교육부 장관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일단 교육 전문가라고 하기 힘든 상황이고 이제 선출직인 교육감님들도 뭐 진영 문제에 지금 나누어져서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중에서 정교조 교사님들의 뭐 이런저런 교육 현장의 어떤 논란도 나오고 있긴 한데 네네. 그 교육 현장의 이념 이게 더 치중되어 있는 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상향식 변화를 많이 말씀드리고 또 저는 교육계 특히 교대 사대의 이제 뭐 총장님들이나 네. 학장님들이 정말 좀 이제 이 국가 차원에서 이 교육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의 가장 핵심은 학교 현장이고 교사들이고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데서 이제 그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 방안이 제시되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교육청과 교육부가 실행을 하는 식으로 가야지 지금은 항상 거꾸로거든요. 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게 현장의 괴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게 또 무리하게 시행되면서 그 제도가 또 이제 비판을 받으면 또 다른 제도를 해보고 이렇게 이제 악순환을 해왔고 저도 사실은 거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 오히려 이제 상향식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뭐 교육감 교육부 수장을 뭐 좋은 분으로 모셔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교육계 스스로가 사실 이런 상향식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교육계에 그런 힘이 없으면 자꾸 이제 하향으로 내려오거든요. 네. 정치에 또 개입이 되고 해서 지금 이제 교육을 빨리 바꾸고 잘하는 뭐 핀란드 얘기를 하지만 네. 그런 나라들은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 사회를 통합하고, 사실 교육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이거든요. 예. 그런 걸 너무 정치권이나 뭐 그런 데 기대지 말고 교육계가 좀 나서서 지금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네. 말씀 주신 거 보면 결국 교사가 가장 중요하다. 교육에 있어서 네, 말씀 네.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뭐 교대 다니는 학생들 경우에 거의 이제 임용고사 문제 때문에 네, 그게 네. 뭐 휩쓸리고 있고 네, 네. 그 다 임용이 안 되니까 또 나머지 탈락 학생들은 어떻게 수용이 되는지도 저는 알 수는 네, 없겠는데 네. 그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어떤 임용 문제에 휩싸이고 있는 학생들 문제가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부터 예,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있을 때도 뭐 그 부분을 전혀 잘 다루지를 못해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로스쿨이 이제 굉장히 예. 중요한 어젠다였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예. 법학전문대학원을 어떻게든 이제 제도화한 다음에 그 다음은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뭐 고시낭인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네네. 고시낭인은 이제 뭐 법학전문대학 하면서 없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뭐 법학전문대학 여전히 뭐 많은 비판이 있고 아직까지 충분히 뿌리를 못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위 이제 뭐 그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정말 낭인처럼 뭐 몇 년을 그냥 그 암기 교육을 해서 이제 고시가 되는 그런 건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교사분들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은 로스쿨처럼 교육전문대학원으로 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유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계에서도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가장 그 우수한 학생들을 그 교대사대에 충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워낙 그 교직이 네, 이제 좋은 직장 존경받고 인기가 네, 있으니까요. 그래서 왜 뭐 교직을 그 로스쿨처럼 전문 석사 과정으로 해서 양성을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또 충분히 그 석사에 그 준하는 보수도 수준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학생들을 교직으로 일단 이제 하기 위해서 교대 사대까지는 와 있는데 네. 이분들을 굉장히 지금 그 문제 있는 시스템 때문에 엉뚱한 지금 그 준비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뭐 그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새로운 수업 방식을 그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조차도 지금 이제 노량진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빨리 좀 바꿔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하이터치 하이텍 교육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바꿔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논의가 정말 시급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논의는 지금 현재 교육부의 논의 구조에서는 한참 뒤에 밀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위기를 이제 기회로 만드는 그런 이제 전략이 사실은 사회지도청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네. 저는 조국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게 그냥 입시의 공정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또 실제로 교육의 사다리 기능이 지금 많이 약해졌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걸 본질적으로 그럼 끌어올려줄 수 있는, 밑에 아이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고, 이거를 고민하면 결국은 교사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당연히 교대사대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느냐, 그 논의가 사실은 지금부터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시작이 돼야 돼요. 예산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기에? 예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교대사대를 전문대학원으로 가면서 필요한 예산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우리나라 교육 예산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특히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학생당 그 예산은 계속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예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일단 2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조금 더 이제 지역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대 사대 아이들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인데 학교만 들어가면 오히려 아이들이 더 예전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곤 하거든요. 예. 사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 교사를 그 상위,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성적으로 따져서 거의 상위 1% 정도 되죠. 예, 1%도 오히려 더 앞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충원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뭐 다들 부러워하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교육의 저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교대사대가 그러면 이분들을 이제 이런 이제 좋은 자원을 확보해 가지고 정말 이제 잘
쳐서 준비시켜서 딱 이제 이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처음 투입됐을 때 좋은 교사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췄냐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교대 사대 입장에서도 이게 정말 좋은 학생들을 계속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이제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굉장히 안주하게 되고. 교수님들이나 교대의 어떤 그 교육 시스템도 다 예전식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교육 방법이. 그러니까 네. 이제 핀란드 교육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핀란드가 세계 지금 뭐 교육에서 세계 1등 국가가 된 거는 거기 전문가의 이제 그 지적은 그 비밀은 그 교사 교육에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교사 교육 시스템을 저희들이 뜯어보면 정말 너무 이제 우리랑 다른 게 그 삼박자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이론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실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연구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제 계속 자기가 뭘 바꿔야 되는지를 이제 이게 프로페셔널들은 이제 그런 연구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이제 이론, 실습, 연구 이 세 박자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습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수업의 한 3분의 1 정도가 다 실습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교대 같은 경우에는 한 10주, 사대는 4주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뭐 3분의 1이 아니고 그냥 뭐 훨씬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 봐야지 사실은 이제 좋은 이제 교사로서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훈련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론만 하다가 이제 잠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너무 큰 문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사들이 자기 스스로의 이제 수업 방식이나 아이들의 그런 걸 이제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역량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4년 과정으로는 좀 안 되고요. 네, 지금 네. 핀란드는 다 석사 과정으로 다 석사 합니다. 과정이죠. 네. 그래서 정말 이제 교대 사대의 이제 수업 방식이나 뭐 이 체제가 다 바뀌어야 되는데 네, 네. 그런 부분을 그러면 국가의 중요한 이제 정책 의제로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정치 쪽에서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거를 네. 국민들한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논의를 모아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자꾸 싸움만 하거든요. 네, 네. 엉뚱한 네, 네. 소재를 네, 가지고만 네, 네. 싸우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그 우리 그 국가는 어떻게 되더라 우리가 지금 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하고 대구 경북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